Sing that shit. 안녕하세요. 방구석 영화 전문가 영화 줍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예고해드린 대로 미국 시대별 전쟁 영화 하편 한국전쟁부터 대테러 전쟁까지 제 맘대로 선정한 영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포크차빌입니다. 흑백 영화라 많이 놀라셨죠? 미국 역사에서 한국전쟁은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대부분이 1950년에서 60년대 제작되었습니다. 전투씬과 작품성에 빌어 많은 작품들 중에 포크차빌이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다고 판단해 선정했습니다. 포크차빌은 연천 철의 삼각지에 있는 234 고지를 뜻합니다. 휴전을 3달 앞둔 시기 1cm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포크차빌 고지를 두고 벌인 전투들이 이 영화의 주 내용인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닌가 하고 생각하신 분이 계셨다면 네, 맞습니다. 고지전이라는 우리 영화와 매우 흡사합니다. 한국 전쟁 말기 몇 년간 고착화되었던 전선들은 벙커와 참호 등으로 도배되어 요새와 다름없었습니다. 군 수뇌부들은 휴전 협상 우위를 위해 고지전을 감행하게 하는데 이 시기에 발생한 양측 사상자가 무려 300만 명입니다. 아무튼 양측 병력이 고지전으로 갈려나가는 와중에 미-45 보병사단 예하 1개 중대 병력으로 고지를 탈환하여 사수까지 하는 영웅적 전투를 담은 영화로 실제 130명 중 25명만이 생존한 매우 치열한 전투였죠. 하지만 군사적 가치가 없다고 해서 휴전 5일 전에 고지를 포기하게 됩니다. 영화는 제작 시기를 감안해도 괜찮은 전투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촬영에 쓰인 모든 화기와 폭약은 실제이며 엑스트라 또한 미-45 보병사단 현역들이었기에 사실감 있는 전투씬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전쟁이 미국 내 비중이 크지 않음에도 포크차빌 전투는 유명한 편인데 영화 주연을 맡은 그레고리 팩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가 실제 참전한 전투기도 하고 무엇보다 대규모 중공군을 미군 단독으로 박살낸 영웅적 전투였기에 대중국 경고용으로 공식 석상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영화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자유를 지켜준 그분들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꼭 이 영화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화는 위어 솔저스입니다. 말 타지 않는 기병대 제7기병대가 베트남 아이드랑에서 벌인 격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전투 경험이 전무한 395명의 어린 부하들을 이끌고 아이드랑 계곡의 엑스레이 지역에 침투한 무어중령.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건 2000여 명의 월맹 정규군이었습니다. 게다가 월맹군의 지휘관은 10년 전 프랑스 외인 부대를 개박살냈던 전술가 응오엔 중자. 영화는 무어와 응오엔과의 치열한 전술전을 중심으로 창과 방패 간의 치열한 전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석사 출신의 무어가 적들의 전략을 속속 간파하며 잘 버텨보지만 고립된 지형에서 강습 초반 개별된 선발대 5배에 이르는 수정 열세의 미국의 방어선은 결국 돌파당하고 맙니다. 미군의 압도적인 포병화력과 세이버가 뿌려대는 네이팜도 월맹군을 막을 수는 없었죠. 전세를 가만히 보던 무어중령은 무전병에 소리칩니다. 브로큰에로우! 이왕 존망한 거 다같이 죽자는 심보로 본인 머리 위로 폭격을 요청한 무어중령. 이 지옥같은 전투 속에서 무어중령과 그의 부하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월맹군과 조우부터 전투 마지막까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스펙터클한 전투씬의 쾌감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꼭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화는 쓰리킹즈입니다. 걸프전 막바지 각종 뻘짓으로 무량을 달래던 미군들. 우연히 이라크 포로의 똥꼬에서 지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지도는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왕족에게 삥 뜯은 금괴들을 숨겨놓은 벙커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죠. 마침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던 아치게이츠 소령은 이 소식을 듣고 3명의 파티원을 더 모아 지도를 빼내오고 그들의 퀘스트는 시작됩니다. 영화는 여정 중 만난 전쟁 난민들과 그들이 엮이면서 생기는 복잡한 상황들을 따라가며 걸프 전쟁 자체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작품을 위해 러셀 감독은 걸프전 공부에 1년 반의 시간을 쏟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감독의 노력 덕에 영화 내내 걸프전의 이면에 감춰졌던 어두운 현실에 대한 냉정한 시각이 계속 유지되죠.
장르적 부분에서는 액션과 코미디 사이에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농있는 블랙 코미디와 더불어 고증이 잘된 전투씬의 시너지는 강도 높은 오락적 재미를 선사합니다. 과연 이들은 금괴를 가지고 플렉스한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요? 다양한 국제정세 문제를 블랙 코미디로 가볍게 풀어내어 더 매력적인 영화이니 꼭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영화는 그린 존입니다. 미국군 소속 로이 밀러 추니는 이라크 내에 숨겨진 대량 살상무기 제거 명령을 받고 바그다드로 급파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제보가 알려준 위치로 WMD, 즉 대량 살상무기 수색을 나가지만 매번 치는 어탕에 밀러 추니는 제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영화는 모든 게 복잡하게 얽힌 퍼즐들을 풀어가며 진실에 점점 다가가는 밀러 주니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투씬이 가득한 전쟁 영화가 아닌 깊숙한 어둠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찾는 이와 그를 막으려는 거대한 세력 간에 밀고 당기는 스릴러의 장르적 컨셉이 이때부터 진가를 발휘하죠. 사실 이라크전이 끝난 지금 전쟁 명분 중 하나였던 WMD가 끝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일을 노린 전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들이 이라크 전쟁의 경제적 가치를 노리고 전쟁 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 조작을 해왔다는 폭로도 있었죠.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미국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그 욕망과 추악함을 가감없이 들춰내고 있습니다. 복잡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뒤엉켜 만들어진 생지옥. 이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충격과 분노에 주의하시면서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화는 론 서바이버입니다. 2005년 6월 28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 중인 네이비실 대원 마커스, 마이클, 데니, 매튜는 미군을 사살한 탈레반 부사령관 샤를 체포하기 위한 레드윙 작전에 정찰조로 투입됩니다. 하지만 임무 수행을 위한 은신 중 산으로 올라온 양치기 일행에 발각되고 맙니다. 또한 고산지대라는 지형적 문제로 통신도 두절되고 맙니다. 이들 양치기는 적성마을 출신이기에 풀어주면 작전 수행은커녕 본인들이 바로 발각될 게 뻔한 상황. 완벽한 작전 수행을 위해 양치기들을 죽일 것인가? 교전 수칙대로 민간인인 그들을 살려줄 것인가? 영화는 이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선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목숨이 달린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죠. 정찰 임무의 특성상 개인 학위 위주의 가벼운 무장만 하고 투입되기 때문에 RPK 기관총과 RPG 로켓으로 중무장한 탈레반들에게 전멸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경론 끝에 대원들은 양치기들을 살려주게 되는데 봉인 해제된 양치기는 분노에 폭주하며 형들을 소환하기 위해 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곧 네이비실 대원들은 탈레반들의 격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영화가 실화인 만큼 탈레반과의 전투 장면은 생존한 대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현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영화 내내 보여주는 전투 장면은 정말이지 너무나 처절합니다. 물론 실제 교전한 적의 수나 신속 대응 부대의 치노크 헬기 격추와 관련해서 실제와 다른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영화에선 추락한 신속 대응 부대의 치노크 헬기 호위를 위한 아파치가 없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2대의 아파치가 호위 중이었죠. 다시 영화로 돌아와 통신 두절과 화력 열세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4명의 네이비실 대원들이 보여주는 용맹함과 전투 능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전쟁터에서 윤리를 선택한 이들의 도덕성만큼 신들은 그들을 보살펴줄까요? 선택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는 선택의 무게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 영화 꼭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영화는 액트 오브 벨러입니다. 예고편을 보면 B급 영화의 냄새가 나지만 막상 초반 등장하는 코스타리카 인질 구출 작전부터 비교적 잘 고증된 전투 장면들로부터 극적인 스릴과 통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1인칭 슈팅 게임 같은 전투 장면들은 상당한 오락 재미를 안겨주죠. 영화는 미국 본토를 노리는 테러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네이비실의 범세계적인 작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네이비실은 지구 최강의 특수 전력이라는 걸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여하튼 대규모 장비를 동원한 전투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보다 보면 미군의 장비 수준에 압도당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특히 SWCC 특수전 주정부대 대원들이 분당 4,000발을 갈게 되는 미니건 장면은 실제 발포라 더 압도적인 느낌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제작비가 1200만 불밖에 들지 않은 저예산 영화입니다. 시놉시스 자체가 미 해군의 테러 억제와 관련돼서 그런지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군 장비들은 미 해군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운영 중인 무기, 군인, 기밀사항 등이 영화에 등장하기 때문에 아예 편집 자체를 미 해군에서 했던 특이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미국 박스 오피스에서 1등도 했던 만큼 애국주의에 기반한 감동 코드도 아주 명확합니다. 천조국에 깝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느낄 수 있는 대규모 스케일과 다양한 특수전 장비들을 볼 수 있는 영화이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미국의 시대별 전쟁영화 하편이었습니다. 처음 제작한 컨텐츠이니만큼 부족한 부분에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장비들과 아이디어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히끼 아니에요. 영화가 좋아 방구석에서 영화만 보는 영화 줍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